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 6.27 부동산 대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대내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랑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상법 개정이 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부분들, 기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주주의 권한이 축소되고, 소액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값이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경고망동한 부동산에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어떤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개선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지되면서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 침체, 한국 간판 기업들 정책은 변경됐지만, 정책은 새로 나왔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답니다.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분한테, 대학 교수님이에요. 지금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말은 멋있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모른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대학 경제학 교수들도 지금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가는 게 어떠냐, 여러분들께 한번 솔직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막 누르니까 거기에 반대로 빌라가 뜬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라가 뜬다기보다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법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랑 좀 지켜보면서 저희랑 투자를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한번 이런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자, 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 손본다, 갭 투자 막고 고액 전세 차단. 근데 이거는 아예 막는 것이냐 아니면 편법이 있느냐인데, 지금 아예 막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다, 이러면서 갭 투자를 막고 전세를 끌어올린 요인들 자체도 다 이제 손을 보겠다라는 건데,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는 괴롭힌 거야. 소유자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잠깐 어디서 돈을 빌려서 등기를 이전만 할 수 있다면, 나 이전했으니까 너 계약금, 가계약금 걸어놓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와, 이런 충분한 이런 계약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시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냥 소유자들에 대한 금융비용이 좀 부담되는 것 뿐이에요. P2P 대출을 지금 권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잠깐 빌려라, 돈을 좀 연 10% 이자로 좀 잠깐 빌려서 또 소유권 이전부터 한 다음에 세입자 맞춰놨으니까 그럼 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들어오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거고 괴롭히는 것 뿐인데, 그래도 좀 지켜보자. 왜냐면은 계속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번은 좀 더 살펴보고, 이번에는 아마 공급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거래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백약이 유효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정책은 공급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4기 신도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도심 공급에 대해서, 도심 유휴 부지,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런 파급 효과들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면 그 주변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지역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막판 대출 폭주하고 이랬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화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화폐가 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실물 자산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투자 상품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 상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을 때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화폐가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과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주고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가상화폐이고 실질 화폐들이 가상화폐로도 분산이 되고 금으로도 분산이 되고 부동산으로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인식을 한다라면은 실질적인 화폐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실물 자산들,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돈에 대한 분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자 조금. 네, 지켜보면 좋겠다. 자, 대출 규제 피하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품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죠. 아파트가 급등을 할 때는 돌연변이 상품이 나와요. 한때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올라갈 때 돌연변이 상품으로 호텔을 분양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집이 모자랄 때 집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뜹니다. 오피스텔 3년 만에 다시 꿈틀을 하고 있고요. 너도 나도 아파트만 찾으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니 그리고 빌라에 있어서는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서울 올해 빌라 고작 1,800가구 준공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귀해질 것이냐 아니면은 빌라를 늘릴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세울 것이냐인데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보라고 하지만은 이런 연유로 귀해지고 빌라들을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법들이 계속 나오고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희소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저희랑 상의해 보시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계속 상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